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프리메드의 공동 창업자 구잠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번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SK 측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AI를 이용한 맞춤형 항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처럼 암이라고 하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사망을 유발을 하는 질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항암 치료를 위해서 혹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9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2.6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10에서 15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과 기간을 소요를 해서 항암제를 개발을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매년 매일 전 세계적으로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와 저희 팀이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이들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오늘 찾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사실 저희 회사만 혹은 저희 팀이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팀이 했던 고민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recision Medicine, 정밀 의료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같은 암 환자, 같은 예를 들면은 림프종 환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양도 미세하게 혹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기저질환 혹은 다른 상태들도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서 치료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재했고 또 환자마다의 그 차이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도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특성은 여기 그림에서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의 치료제를 이용을 하여서 환자를 치료하였고요. 그 치료 반응 결과는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즉 치료를 하였지만 효과가 안 좋은 분들도 있었고 혹은 효능이 없는 파란색 가운데로 분류되는 환자분들도 있었고요. 혹은 운이 좋다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치료 결과가 좋은 약이 효능을 발휘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암, 같은 치료제 치료했을 때도 환자마다 치료 결과나 반응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그 차이를 인지하기 위해서 환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종양에만 특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라던가 아니면 유전자 외에 또 다른 환자의 동반 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단백질의 어떤 단백체의 발현의 차이점이라던가 혹은 생활 습관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하는 여부와 같이 그 환자 고유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별 조금 더 다른 그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혹은 항암제들의 조합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맨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환자들의 반응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아래에 Serious Adverse Events,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았던 혹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가 점들이 훨씬 적어지고 효능을 잘 발휘한 환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항암제들을 보다 환자 맞춤형으로 처방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주요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환자의 고유의 그 독특함 혹은 그 환자 같은 혈액암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의 독특함 혹은 유닉네스를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정의할지는 사실 정의하기 나름이고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암세포 하나 혹은 세포 하나에서 유전자를 추출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염기는 대략 30억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또 데이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사람, 장비 혹은 시설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은 의사분들도 사실은 각각 숙련도나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이 치료와 관련돼서도 환자분들이 의사가 치료를 하실 때 따라오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병원에서 실제로 항암제를 처방했을 때의 과정에서도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 의료를 구현하기 있어서 문제점들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현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혈액암 환자가 있었을 때 치료가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이유는 인간 의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기가 쉽지 않고, 또 바쁜 임상 현장에서 그렇게 고도의 사고를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인구 통계적인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종의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라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혈병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같은 백혈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왼쪽에 녹색과 빨간색으로 분리되는 환자분이 허약하셔서 좀 되게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렵다면은 그에 맞는 항암제를, 혹은 그렇지 않다면 보다 강력한 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의 암의 어떤 특이적인 유전자 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항암제의 조합이나 항암 치료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항암 치료의 효과는 많이 성장을 해서, 저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암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생존율이 20%였다고 한다면, 5년 생존율이 20%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60%를 넘을 정도로 많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그 노력의 일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사실 AI라고 하는 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캔서 케어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문헌에도 많이 보고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외 많은 임상 현장에서 또 연구개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의 장점들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AI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한 명의 세포 하나에서 유전자의 특성을 부여했을 때 30억 개가 넘는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염기가 혹은 그러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세포들이 종양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속에서 어떠한 지리적 배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그 종양 세포들은 어떠한 세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몸의 산소 농도라든가 아니면 이 환자의 흡연 경력과 같이 치료 효과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많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AI는 사람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AI는 되게 일관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맥락에 따라서 어느 날은 좀 더 효과적으로 처방을 하거나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그러고 싶지만 환경 때문에 제한된 시간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AI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게 일관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표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항암제를 처방을 할지,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할지 표준화할 수 있지만, AI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고도화된 그 로직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인간보다 더 체계적으로 오류 없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도 단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네 번째에 적은 것처럼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정밀 분야에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은 내게 주어진 데이터만 잘 맞추도록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경험을 보면요, 예를 들면 수백 명 정도의 수준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 환자가 예를 들면 이 한 특정 항암 치료법에, 예를 들면 췌장암에서 흔히 쓰이는 GMP라고 하는 치료법에, 젬스탑이 기반의 치료법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수백 개에 불과한 그런 환자분들의 데이터로는 사실 비슷한 정확도, 예측 정확도가 예를 들면 80%에서 85% 사이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모델을 정말 수만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만 개를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 데이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 결과값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만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나중에는 잘 맞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AI는 사람과는 다르게 책임을 질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의사분들께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환자의 그 치료 결과, 생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캔서 케어가 바뀌고 있고 미래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노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와 그리고 환자분의 몸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는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몸에 있는 세포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인간이 만든 다양한 항암제 중에서 일부나 그 조합을 환자의 몸에 넣어서 그 약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종양에 도달을 해서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혹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를 불러옴으로써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암세포, 환자 몸에 있던 암세포가 치료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굳이 환자 몸에 넣기 전에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항암제의 선별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몸에 조성됐던 암세포들은 비록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종양이라고 하는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잘 안 죽고 부피가 커져가는 그런 세포들임에도 불구하고 체외로 꺼냈을 때에는 그 미세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러한 사업을 기술 개발 수단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녹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용액을 개발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용액을 활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 비슷한 기간 동안에 적어도 혈액암 환자분들의 유래한 세포들을 체외에서 높은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러한 세포들이 다양한 항암제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실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저희는 여기 보시는 drug sensitivity, 항암제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암제 감수성을 측정해서 저희는 실제로 특히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환자의 종양이 어떤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을까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게 잘 아실 것처럼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항암제가 몸속에 있는 종양을 죽이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잘 전달되어야 하고요. 몸에 있는 종양이 잘 전달되어야 하고 또 종양에 있는 암세포들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연의 특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 마이크로바이옴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한 약물을 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특성을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저희 실험실 과정에서 모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항암제들이 잘 전달되었을 때 얼마나 암세포를 잘 죽이는지는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항암제 감수성 검사만을 가지고도 얼마나 환자에게 이 약이 효과가 없을지는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약을 제거를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약들의 선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 쓰일 수 있는 항암제들은 약 21가지 혹은 그와 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들을 가지고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매우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개씩, 3개씩 혹은 림프종과 같이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은 4개, 5개까지도 조합이 가는데 21가지에서 저희의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10개의 항암제를 제거할지라도 나머지 10개 중에서 뭐로 치료하면 좋을지 혹은 이들이 어떠한 조합으로 치료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한 점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 항암제 혹은 이들의 조합이 어떻게 환자의 몸의 종양을 치료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보니까 유관될 수 있는 인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변수들을 다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AI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빅데이터를 사실은 혈액암에 대해서는 국내외 합쳐서 벌써 혈액암 위주로 5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질환에서는 1000명을 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AI가 학습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항암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역시나 어떤 항암제의 조합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일지를 판별하는데 예측하는데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은 유세포 분석이라고 해서 환자의 몸에서 나온 그 세포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크기는 얼마나인지, 다양한 단백질, 항원들의 발현율은 얼마인지, 그들이 10만 개, 100만 개를 분석했을 때 어떠한 인구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개별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이미 정밀 의료에서 저희보다 먼저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유전자 분석 데이터까지 다 총괄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해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법인이 개 쪽에서 먼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처럼 사실 환자분들의 그 정보와 검체를 얻는 것은 연구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는 그러한 문제를 먼저 반려견 혈액암에서 집중하면서 10,000마리가 넘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쌓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사람 혈액암 환자에게서 국내에서 적용을 해본 결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의 그 플로우는 보시는 것처럼 NHL,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분 혹은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혹은 ALL과 같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검체, 그 암 특이적인 검체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수성 검사를 포함을 한 실험실에서의 분석을 한 결과를 활용을 해서 AI까지 동원해서 이 환자분에게 어떤 효과제가 효과적일지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지를 예측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직까지 후향적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백 명이 넘는 환자분들 코호트에 대해서 질환별로 다발골수종, 비호지킨 림프종,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환자분들의 생존이 유의미하게 갈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특정 치료법이다, 특정 항암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일지 안 효과적일지를 예측을 해서 그 결과 저희가 보고서로 혹은 AI를 통해서 이 치료제는 적합할 수 있어 혹은 부적합할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한 데이터와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했던 데이터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실제 치료 반응이 어땠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데이터를 총괄을 해서 환자분들을 두 분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저희 환자의 몸에서 나온 세포들의 데이터와 AI를 활용을 한 결과와 일치하는 항암제로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 여기서는 이제 콘코던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과 저희가 보았을 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 항암제들 중심의 치료법 혹은 그 항암제로 치료받던 환자분들을 디스코던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항상 질환과 상관없이 빨간색 곡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의미를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생존율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된 치료제들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훨씬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놀랍지 않았던 게 이미 미국에서 저희 회사는 10,000마리가 넘는 반려견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원래 1년 정도면 살고 사망을 하는 그 림프종 환자들의 수명이 3배, 치료 반응률이 4배 높아지는 것들을 임상시험과 같은 임상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다수 하였습니다. 그런 방법 덕분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불필요한 항암제나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치료제를 AI와 데이터의 도움을 봐서 한 번에 치료해서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지는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항암 치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